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 헌법 바로 알기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총회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노예와 총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혹은 장로로 임직할 때 서약했던 임직 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노예와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57번째 강의는 56번째 강의에 이어서 권징조례 제8장 증거조 규례 규정 중에 58조의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회장 칭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의 칭호에 대한 혼란이 있는 노회와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아서 정치 제9장 3조와 제9장 4조에 규정하고 있는 당회장의 칭호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정치 제9장 3조 당회장은 그 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때도 그러하다.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해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장은 반드시 목사만 된다고 4조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회장의 칭호는 우리 교단 헌법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회장인데 3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을 당회장이라고 칭합니다. 그 당회장에 해당되는 목사는 첫째는 당연직 당회장인 위임 목사, 두 번째는 노회에서 미조직 교회에 파송한 목사, 세 번째는 노회에서 허위 교회에 파송한 목사, 네 번째 조직 교회에 시무 목사가 있는 경우에 노회가 허락한 목사는 다 당회장입니다. 노회가 파송하거나 허락한 당회장은 모두 당회장이라고 호칭하여야 됩니다. 위임 목사는 위임 공포와 동시에 당연직 당회장이고, 미조직 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한 목사도 역시 당회장이고, 시무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허락한 경우도 당회장입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에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예가 파송하는 목사도 당회장입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파송하는 목사는 당회장 이외에 다른 칭호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제100회 총회에서는 노예가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은 담임 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 당회장입니다. 3조에 당회장이 있을 때 당회가 결의해서 초청한 당회장을 대리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목사가 출타한 경우, 목사가 신병이 있는 경우, 기타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에게 노예원 중에서 청함을 받은 목사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중 어느 한 경우에만 해당되어도 가능합니다. 교회의 당회장이 있을 때 그 당회장이 출타하거나 신병이 있는 경우에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그 당회의 당회장이 노회원 중에서 초청하는 목사를 대리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무 기간은 당회장이 허락한 기간까지입니다. 대리 당회장이 필요한 것은 한 교회의 당회장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당회장이 심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당회장을 청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시 당회장입니다. 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가 초청한 당회장을 임시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첫째, 당회장이 없을 경우, 두 번째, 노예의 파송도 없고, 세 번째, 당회 해집이 필요할 때마다 당회가 해집하는 시간만 노예원 중에서 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은 목사, 말하자면 일회용 당회장입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허위 교회에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의 청함을 받은 당회장을 임시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임시 당회장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려면 정치 9장 4조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정치 9장 4조의 내용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예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예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해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조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 당회장을 청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목사가 없을 때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예가 파송한 사람은 임시 당회장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당회장이라고 해야 합니다. 본조의 제목이 임시 당회장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노예가 파송한 당회장을 임시 당회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본조의 조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조의 앞부분, 어느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예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예의 파송이 없는 경우는 당회가 임시 당회장을 청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당회가 해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본조의 제목에 합당한 임시 당회장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파송한 목사는 다 당회장이라고 해야 되고, 그 시무 기간은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이고, 당회가 초청하는 목사는 임시 당회장이라고 해야 하고,
그 시무 기간은 당회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임시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 당회장은 당회를 모일 때마다 청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그 노회원이면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회가 파송한 목사는 모두 당회장이고 당회가 초청한 목사는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으로 구분하는데 당회장이 있을 때는 대리당회장을 청해야 하고 당회장이 없을 때는 임시당회장을 청해야 합니다.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에 대하여 정치문답절의 196문답에서도 노회는 마땅히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헌법 어디에도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국어 문법적으로도 정치제 9장 4조는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당회장을 초청한다, 이렇게 이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권징조례 제58조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8조는 부부간의 증언에 관한 규정입니다. 58조를 보면 치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치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애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애가 강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남편이 사건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그 아내가 증인이 되었다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증언하고자 하면 증언할 권리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와는 정반대로 아내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남편이 증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증언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나 그 아내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일은 당연하지만 남편이나 혹은 아내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게 함으로써 권징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막으려 하는 것이고, 또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신빙할 만한 증언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는 위증의 벌을 각오하더라도 그릇 증언하게 될 그런 배단을 감안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59조는 증언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59조의 규정을 보면 증거는 구두로 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자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리애가 변호인까지 세워서 원고나 피고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소송 수행과 피고의 올바른 방어로서 진실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 법에 어두워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과 같이 피고나 원고가 구두 혹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역시 동일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개 재판석에서 직접 답변을 하라고 하면 속에 품은 뜻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할 그런 폐단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용이하게
또 조리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은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흔히 경쟁 중인 상대자 앞에서는 쉽게 흥분하게 되고 흥분한 까닭에 본의 아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판이란 어디까지나 그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원고나 피고의 어설픈 답변으로 말미암아서 사건이 더 흐려지고 감추어지게 되고 판단을 그르쳐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자를 불의하다고 해서 공의를 굽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두로 답변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답변자의 편의를 따라서 할 것이고 재판국이나 재판회에서 꼭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답변해야 된다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법은 구두 답변을 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구두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구두 답변을 더 쉽게 여기는 분들을 위해서는 서면 답변이 더 번거로울 것이고 문필의 능력이 전혀 없는 문맹자의 경우는 더 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리에 혹은 재판국은 서면 답변만 요구할 수가 있지만 구두로 답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서면 답변만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을 치리나 재판회의 직접 신문의 대답을 불응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규정인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치리나 재판국은 원고나 피고나 증인에게 직접 신문할 수 있고 원고나 피고나 증인은 성실히 답변해야 될 일입니다. 원고가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를 작성할 때도 그렇지만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소설을 쓰듯이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을 붙여서 작성하면 문장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자칫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려지게 되고 너무 지루하게 되면은 추이가 산만해져서 핵심 사항에 대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글로 여길까봐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요점들을 먼저 적어놓고 그 요점에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요령 있는 서술로서 기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원고든지 피고든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선에서 멈춰야 되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혹은 욕설을 퍼붓는 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넉넉히 승소할 사건을 가지고도 패소하는 경우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증거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구두나 필기 혹은 인쇄한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형편에 따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것이 치리에나 재판국에서 묻는 말에 구두로 증언을 거부할 어떤 사유라고 할 수는 없겠으니까 성실히 묻는 대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 안건에 한 사람의 증거뿐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장 한 통에 매 사건마다 각각 다른 증인 한 사람씩만 있어도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는 증인의 동석을 불허한다는 규정입니다. 60조의 규정을 보면 본회 회원 A에
선후 신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는 재판의 해원 외에는 증인들이 동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후 신문할 증인을 동석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모두 별실에 다른 방에 대기케 하고 죄증 설명서를 따라서 한 조목씩 신문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문할 내용은 가급적 사전에 작성을 해서 회장이나 국장이나 서기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회원이나 국원이 다 회장, 국장에게 고하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획일성이 없어지고 혼란을 자초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대질신문의 경우는 대질할 증인들을 함께 부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외의 경우에 증인들이 동석에서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증인들이 서로 모의하거나 혹은 먼저 증언한 내용에 맞추어서 나중에 증인이 다른 한쪽을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하려고 증언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61조는 증인신문의 사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1조의 규정을 보면 증인을 신문하는 차서는 7회가 신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에 이혼이 신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말이나 희롱의 말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의 특허를 얻는 것 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인을 신문하는 순서는 7회가 신문하고 그 회의 허락을 받아서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묻게 합니다. 그 후 재판회 이혼이 신문할 것이나 사건에 관계없는 말이나 희롱의 말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증인을 제출한 자도 재판의 허락을 받아서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고자 하고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증인에게 묻지 못한다는 것이 본조의 규정입니다. 증인신문의 순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원고 측 증인신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 후 신문할 증인을 동석해 하지 못할 것이니 모두 별실에 대기하게 하고 죄증 설명서를 따라서 신문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할 내용은 가급적 사전에 작성해서 회장이나 국장에게 고하고 물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획일성이 없어지고 혼란을 자초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재판회나 재판국에 신문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묻는 내용은 죄증 설명서에 기록된 대로 오직 그것만 물을 것이고 그 내용을 증거한다는 원고의 설명서를 증인이 그대로 시인하는지 그 여부를 물을 것이고 증인의 시인과 부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인을 제출한 편, 원고의 신문입니다. 원고 측 증인에 대한 재판회나 재판국의 신문이 끝난 후에 원고가 자기 증인에게 물을 것입니다. 서기는 그때에 정식 신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유익할 것입니다. 이때에 원고가 자기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을 못하도록 할 것이고 재판회나 재판국은 신문과 진술의 진실성과 모순성을 살피고 심증을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편, 피고가 원고의 증인을 신문합니다.
피고는 이때에 원고 증인의 모순성과 허위성을 폭로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재판회나 재판국원들은 전조와 같이 신문과 진술의 진실성과 모순성을 살피면서 심증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신문합니다. 재판회나 재판국은 원고의 신문과 진술 과정에서 포착한 바 모순성과 허위성에 대하여 혹은 진실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신문에 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고 측 증인의 신문입니다. 원고 측 증인의 신문이 끝난 후에 피고의 증인을 신문할 것인데, 피고의 증인 신문도 죄증 설명서를 쫓아서 하고 원고 측 증인의 증언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문할 내용을 사전에 작성해서 회장이나 국장이나 서기에게 맡기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획일성 있는 신문을 가능하게 하리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피고 측 증인에 대한 신문입니다.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신문할 내용은 죄증 설명서의 기록에 대한 반증에 대해서 증인이 시인하는 여부와 그 시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신문하는데, 피고 측 증인에 대하여 재판국이나 재판회의 신문이 끝난 후에 피고가 자기 증인에게 물어봅니다. 증언을 암시하는 신문을 금하는 것과 정식 신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후일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는 것과 진술의 진실성과 모순성을 살펴서 심증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편 원고가 피고의 증인을 신문합니다. 원고는 이때에 증언의 모순성과 허위성을 폭로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재판회나 재판국원들은 신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나 신문과 진술의 진실성과 모순성을 살펴서 심중을 바로 세우는 기회라 함도 역시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회나 재판국의 재신문입니다. 피고 측 증인 신문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한 재신문이니까 피고의 신문과 원고의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성과 허위성 및 합리성, 진실성 등에 대해서 재확인한다고 하는 기회로 알고 신문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각항 중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를 다시 종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즉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이에게 자유롭게 내어 맡기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진실 규명의 뚜렷한 실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언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에 묶여서 햇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증인이 사건 당사자와 부부관계이면 그의 증언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법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만일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건의 진실 규명에 못지않은 중대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증언은 간청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 증인이 가정을 생각하고 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위증을 할 확률도 아주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증언을 하겠다고 하면 이를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거부할 권한을 규정해서 평화로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 권징조례의 입장입니다. 증인 선서는
재판국이나 재판회에서만 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행정처결을 맡은 위원회가 선서를 요구하는 것은 분수밖의 일이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위원들도 역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도 사건 당사자들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시에 특히 주의할 일은 재판구원들이 신문한다면서 실제로 원고나 혹은 피고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증언할 내용까지 미리 말해버리는 일입니다. 이런 구고는 재판을 방해하는 회방꾼이므로 치리에 보고해서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유리하게 하고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신문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사실상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되고 불리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장이나 서기는 사전 준비에 의해서 질서 있게 묻게 하고, 국원들은 증거를 채택할 때 얼마든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설픈 신문으로 혼잡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회장의 권세는 크고 서기의 권세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문서 책임자는 회장이 아니고 서기이기 때문에 법은 치리의 서기가 서명한 서명 날인한 문서가 바로 그 치리의 공문서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서기 유고 시에 서기를 대리할 수는 있어도 서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회장이 실인을 찍어서 증거를 갖춘 문서라고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급 치리회가 서기만 선출하지 않고 부서기를 두어서 서기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하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니, 순서를 정하자면 서기 유고 시에 부서기가 서기를 대리하고 부서기도 유고 시에 비로소 회장이 서기나 부서기를 대리한다고 해석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서기나 부서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회장의 실인이 찍힌 문서라고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법에서는 재판국원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고 판단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 증거 조사국을 따로 둘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건 처결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재판국 소환에 고의로 불응하는 자와 증언을 거부하는 등 불량한 증인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다른 치리의 소속 회원을 본 치리회가 시벌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소속 치리회에 통보해서 그 회로 시벌하도록 의뢰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